오늘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라는 건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윤석열 쪽에서는 그 점을 파고들 것 같아요. 야당이 너무했다. 야당이 총리도 탄핵시키고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보면은 예산도 마찬가지고 총리 탄핵은 물론 뭐 비상기업 선거 네, 이후에 벌어진 했지만 일이긴 합니다만 줄타당이 계속 됐지 않느냐. 야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계엄 정당성을 좀 끌어내려고 할 것 같은데 유도신문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는 뭐 절반쯤 응해줄 수 있겠죠. 야당이 한덕수 총리 너무했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자기는 끝끝내 반대했다는 입장을 네. 고수할 거고 왜냐면 엮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누구보다도 자기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그 인생 행로를 쭉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 관용차 내지는 회사차와 그 기관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상 계엄과 관련해서의 본인의 연관성은 완전히 그 철벽 치겠죠. 철벽 칠 것이다. 한덕수 지금 총리 어떤 얘기할지 봐야 될 것 같고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론에 이제 방송에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CCTV 초 단위로 이제 깔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홍장원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 조태용 원장이 거짓말하고 있고 조태용 원장이 신빙성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에서 그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피소추인 측은 네. 말꼬리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국회에 출석해서 한 얘기, 그리고 지난번 1차 증언, 헌재에서의 증언에서 표현이 다 바뀌지 않았느냐, 뭐 아니면 표현이.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얘기가 달라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표현은 바뀔 수 있는 건데. 근데 거의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해서 오늘 말꼬리 잡다 끝날 것 같아요. 말꼬리 잡다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하고 그냥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좀 달라진다, 뭐 단어가 달라진다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다? 그건 외운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외운 대로만 얘기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조금씩은 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갖고 바뀌었다. 뭐 이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다. 아니 그 토시는 바뀌지. 그렇죠. 그렇게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근데 누구랑 대화하고 그럴 때도 대세에 지장 없을 거예요. 대세에 지장 없다. 심판 결과에는 뭐 전혀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전화한 거는 그거는 통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시에 전화하고 이거 있으니까 빼박이고 그 내용 면에서 윤석열은 뭐 이거 뭐 간첩 얘기를 했고 뭐 경료차에 전화했다라는 건데 홍장원은 줄기차게 그거 아니었다, 싹 다 잡아들여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방첩사에서 연락이 왔냐 안 왔냐 그 부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진짜로. 방첩사에 연락이 갈 거니까 그거 받아서 협조해라고 했는데 진짜 연락이 왔고 그리고 명단 불러준 것도 맞고 명단을 뭐 이게 4가지 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어떻게 그 원본이 사라졌냐 없냐 그 얘기는 부차적인 것이고 연락이 있었고 정말 연락이 왔고 명단을 불러줬고 이거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만 딱 타겟팅을 해서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뭐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도 6번이나 통화한 사실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아마 그걸 유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은 어떤 부분을 파고들까요? 윤석열 쪽에서는? 글쎄요. 뭐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할 텐데 그게 뭘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불러서 뭘 물어보려고 그럴까? 조지호 청장이 그냥 결정적으로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한마디만. 아니 그 내가 지금
오늘날 하는 사람이 뭐 하려고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뭐 그런 취지로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 부여하는 거죠. 내가 뭐 이제 미련도 그런 없고 식으로. 내가 무슨 출세할 거를 노리냐 지금 뭐 네, 내가 제가 건강 왜- 상태가 네. 이런데 내가 제가 뭐 굳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음. 한마디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던 서울청장의 이게 김봉식 이 전 청장의 얘기, 공소장을 부인하면서 뭐 했던 이런 상황들 윤석열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영어의 몸이 돼서 안 된다, 감옥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기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리고 그 조지호 청장은 지금 뭐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 아니면 저쪽에서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 뭐 불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강 상태 때문에 이른바 병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그렇네요. 그 부분. 자, 세 사람의 증인 신문 3시부터 3시, 5시, 7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밤늦게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오지만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쟁점과 어떤 증언이 나올지는 짚어주셨고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김현태 단장의 증언.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눈물 흘리면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 했던 그 모습과 헌재에 나왔던 모습과 또 국회에 나와서 한 모습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뉘앙스가 바뀌고 국민의힘에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좀 해주고 이런 차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갈팡질팡 좀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반에 사건 초반에 네. 경황이 없을 때 한 얘기가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계획도 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회유도 하고 네. 뭐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사건 초기의 수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김현태 단장은 얘기가 완전히 휙휙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죠. 저렇게 말을 매번 바꾸면. 그럼 재판부에서도 초기에 했던 그런 내용들 입장 이걸 또 중요하게 본다.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뭐 맞는 어쨌든 얘기입니까? 예. 계속 바뀐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계속 바뀌는 후반부의 내용은 신빙성이 확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이 곽종근, 이제 홍장원 이제 두 사람에 대한 공격 이게 보수 진영, 그러니까 이제 극우 쪽 뭐 그런 유튜브나 이런데 보니까 두 사람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네, 신빙성 그렇죠. 흔들리는 그런 모습과 함께 김현태 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 이게 더해지다 보니까 봐라 민주당에서 탄핵 공작을 한 거다. 오히려 민주당이 잘못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탄핵 공작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저도 탄핵 공작에 뭐 동참한 거예요. 저는 개헌 바로 다음부터 저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로 구속될 거다. 보나마나 전직이 아닌 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는 우리나라 헌정사의 최초의 사례가 될 거다라는 얘기 바로 비상계엄 직후부터 했는데 제가 뭐 민주당하고 무슨 탄핵 공작을 그러니까요. 같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태를 누가 일으켰냐 그 말 한마디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내란 일으켰어? 민주당이 계엄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 그리고 저하고 민주당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공작으로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이런 얘기를 탄핵 공작으로 몰아가면서 그런 여론전을 하고 있는 그게 지금 계속 확대 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영배 재판관이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집 앞에서까지 시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가지 또 헌재에 중국인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헌재 중국인이 어떻게 있죠? 헌재 그 TF 연구관들 네. 그 사람들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꾸려진 사람들 중에 뭐 중국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 헌재 폭동 모의, 그 다음에 이런 뭐 중국인 얘기, 뭐 캡틴 아메리카 복장한 사람의 그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탄핵 심판이 내려진 다음에 조기 대선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사회 대통합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계속 갈라지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른바 86세대들이 그 상당수는 뭐랄까요? 체화되어 있는 반미 의식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많이 옅어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 네.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학생 운동권 출신 중에 과거에 본인이 젊었을 때 했던 반미와 관련한 행동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특히 젊은 층의 반중 의식이라는 거는 그 생각보다 깊어요. 근데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미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이고 그렇죠. 가장 최근에 보고 들은 거는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서 그건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산혁명. 그래서 반중 의식이 강한데 이게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친중이다. 뭐 이런 거로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아하. 이제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쉽게 끊어내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이른바 우리 사회가 네. 중국과 같은 중국화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건 이제 또 홍콩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봤으니까 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2030에 있어서 그러면 관건은 야당이 특히 민주당이 친중이냐 아니면 중국식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거냐. 예. 거기서 끊어내야지.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 문제 없다. 중국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롤 모델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렇지 않다. 이게 친중이 아니다는 거는 네. 이제 그거는 앞으로 과제죠. 해내야지. 그거. 그러니까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잘 해내내고 사실은 노상원 수첩에 보니까 뭐 선거제도 이런 걸 뭐 중국, 러시아 이거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돼서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오히려? 그 독재라는 참. 면에서의 그 일종의 예.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요. 이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제 노력하고 힘써야 될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